이 비어있는 공간 안에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살이 가득 차오르면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예요.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것처럼 막 슬금슬금해서 막 너 가려서 막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이 막 속이 시원해요. 그 엄마들 이제 아기 낳을 때 진통 느끼시는 것처럼 앞이 캄캄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이게 조금 괜찮을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칼로 좀 이렇게 베인 듯한 그런 통증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일단 난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막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내막암까지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건강의 척도가 되는 여성 생식기 질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동네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 크기가 너무 커졌다 해서 자궁 성근증이라고 진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고 있죠, 생활에. 자궁 성근증 자체가 이제 적출밖에 없다 하시니 그쪽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좀 찹찹했는데 난소암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제 나팔관까지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배란통이 있어서 이렇게 아플 때는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생리통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출산했을 때 그 오는 그 진통처럼 3번 다 그렇게 아프니까 이거는 생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시중에 파는 이제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가 않으니까 한두 알 먹다가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맞아보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엄마도 거대근종으로 수술을 적출을 하셨고 그리고 언니도 지금 난소 쪽에 좀 문제가 있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히 다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궁 성근증이 왼쪽으로 좀 쏠려 있고 밑으로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왼쪽 다리에 그 혈관,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서 발톱이 파랗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차갑게 변하니까 왼쪽 다리가 아픈 거는 물론이고 너무 저리고 힘들죠. 나도 먹고. 잘 먹네. 호르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식단은 좀 채소 위주 식단을 좀 바꿨고요.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영양분이 좀 풍부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이는 고기랑 같이 해서 같이 먹고 있죠. 이건 뭐야? 알이 새어났어. 뿔이 있어. 왜 그래? 얼굴에 뿔이 있는 공룡 무슨 공룡일까요? 누구 발자국이 제일 클까? 나이 남에서 이름 누구야? 혹시 이게 또 저한테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딸아이다 보니까 우리 애기도 저 따라서 또 이제 아플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그게 가장 무서워요. 요즘 갱년기가 제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등에서부터 막 이마, 머리 막 땀이 줄줄 나서 날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속된 말로 살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춥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제가 원래 건강했었는데 50대 이후에 배경이 온 후에부터는 막 열감 있고 당뇨까지 와서 이제 막 일상생활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미인이셔, 정 여사님. 민 바꿔꾸라지고 하나도 없다. 어머나. 하나는 아프다고 둘이 난리를 했었지. 얼굴은 빨개지지. 또 그 하고 나면 또 머리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지. 나도 들고 막 마음이 막 풀리고 막 그렇지요. 갱년기가 오면서부터 밑에가 너무너무 가려워서요. 연고도 바르고 또 찬물로 막 샤워도 하고 씻고 그러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오면은 빵과 커피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제가 너무 맛있고 땡겨서 많이 먹어요.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우 짜증나, 아우 가려워, 아우 너무 가려워, 아우 짜증나, 아우.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것처럼 막 슬금슬금해서 막 너 가려워서 막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이 막 속이 시원해요. 가려움증이 심하니까 제가 청결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 청결제도 써보고 또 이렇게 뭐 민간요법 쑥도 자욕도 해보고 또 보습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유의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거 자체가 질내 산도 변화를 야기시켜서 반복적인 질염이 갱년기 이전 여성보다는 사실은 많이 호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질염을 방치하게 되면 자궁경부염, 골반염, 만성적인 골반 통증, 비뇨생식기의 위축, 만성적인 요실금과 같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 김주희 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뭐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찾아서 검진받는 일이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아직도 또 산부인과 간다 그러면 괜히 부담감을 느끼고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 자체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건강 정보를 얻는 경로도 성인의 50%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 결혼이나 임신 앞두고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떤 부분부터 좀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성 건강관리의 시작은 질관리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 적정 수치의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세균을 막아주는 질은 여성 생식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네.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성 질환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중 여성들만이 걸리는 감기라고 불리는 질염이 그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질염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질염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 방문하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질 분비물이 많아지는 경우,
또 질 분비물의 색이 노랗거나 연한 녹색, 연한 회백색 같은 색으로 변하는 경우, 질 분비물이 하얀 치즈나 두부같이 변하는 경우, 분비물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 외음부가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경우,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본인의 상태를 한 번쯤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만성적인 질염이 되기 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질 옆에 있는 기관인 비뇨기계에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임,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등의 생식기 질환을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질염에 걸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청결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여성 청결제인데 네. 세정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질염은 평소 pH 4.5 이하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의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세정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혹은 안쪽에 더 많이 닦아내게 되면은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균까지 모두 세척해내 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질염이 재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